그럼 이제 오늘의 주례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 기업에 투자하시며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신 한수진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룸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린 채 화장은 짙지 않게 했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준호만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박수를 치고 있던 그가 점점 손을 멈추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준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3년이 지나고 외모가 많이 변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여전히 윤혜정 그 자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 최윤경이 준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무대에 올라서며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주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준호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분명히 윤혜정이었습니다. 목소리만큼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 준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혜정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신랑 군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자리네요. 준호는 이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60대 중반의 윤혜정은 한때 서울 강남에서 손꼽히는 의류회사 대표였습니다. H패션이라는 회사명처럼 혜정의 이니셜을 딴 이 회사는 그녀가 20살 때부터 30년 넘게 키워온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죠.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서 백화점 입점, 그리고 온라인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혜정이 직접 발로 뛰며 읽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혜정을 진심으로 따랐고 거래처에서도 그녀의 신용과 성실함을 인정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국산 저가 의류에 물밀듯한 유입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H패션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혜정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함께 신상품 기획회의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처음에는 혜정을 격려하며 응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봐.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어. 이런 따뜻한 말로 혜정을 위로했죠. 하지만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 대출이 10억 원을 넘어서자 준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경영하는 것 같아.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봐. 이참에 업종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잖아.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혜정은 그저 남편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혜정은 우연히 준호가 서재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혜정에게 들려준 적 없는 달콤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정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준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누구랑 통화했어요? 혜정이 물었지만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회사 거래처야. 밤늦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혜정은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더군요.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의류업계는 이미 끝물이야라는 말을 자주 꺼냈죠. 혜정이 새로운 기획안을 가져와 설명할 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았어요. 혜정은 기뻐하며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에서 매장 입점을 승낙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집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그런데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던 혜정의 차에 갑자기 대형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혜정의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혜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멀쩡한 직진 차로를 놔두고 유독 자신의 차만을 겨냥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비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재빨리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혜정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혜정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혜정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의사들은 준호에게 말했죠. 각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뇌사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깨어날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혜정의 침대 곁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예 노골적인 대화까지 나눴죠.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합치면 꽤 될 텐데. 하지만 의식을 잃은 혜정에게도 희미하게나마 주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라는 잔인한 대화들이 혜정의 귓가를 맴돌았죠. 마침내 의사는 혜정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더 이상 생체 반응이 없습니다. 심장 박동도 멈췄고요. 유족분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장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집했죠. 아내가 생전에 화장을 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늘 말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혜정과 가까웠던 직원들과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준호는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고인도 오래 누워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이틀 만에 발인을 강행했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 준호는 최윤경이라는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와 재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준호는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혜정이도 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뻔뻔하게 변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에서 탄 시신은 혜정이 아니었어요. 사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 신원이 바뀐 채로 처리된 것이었죠.
진짜 혜정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골 깊은 곳에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무연고 환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말이에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요양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혜정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혜정의 첫 마디는 거친 목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성대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어요. 혜정의 눈앞에는 70대로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정분이라는 이름표를 단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정분이에요. 이곳 요양병원에서 당신을 돌봐온 간호사죠. 혜정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침대와 소박한 의료기기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세가 낯설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여기에 있었나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연고 환자로 분류되었죠. 정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정부 지원과 병원의 선의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혜정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이전의 일들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와 낯선 여자와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제 남편은 박준호라는 사람인데 저를 찾지 않았나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당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정분의 말에 혜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혜정은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부는 혜정에게 오래된 신문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혹시 당신에 대한 기사가 있나 해서 모아둔 거예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H패션 윤혜정 대표, 교통사고로 사망. 남편 박준호 씨,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 마무리. 기사 옆에는 혜정의 사진과 함께 슬픈 표정의 준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죽은 거군요. 혜정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윤혜정 대표 남편 박준호, 새 출발. 최윤경 씨와 재혼 발표. 기사 날짜를 보니 자신의 장례식 바로 일주일 후였습니다. 혜정은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로 6개월을 버티고 있을 때 준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분 씨,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정부는 혜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름조차 없잖아요. 혜정은 정분의 말을 듣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주민등록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지분도 모두 준호 명의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혜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해요. 다행히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가면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자신에게 한 일들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혜정은 정분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분이 연결해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고 작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순진했던 눈빛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혜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다짐했어요. 혜정은 한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분이 연결해준 지인의 도움으로 얻은 이 이름은 이제 혜정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어요. 한수진, 나이는 55살로 정정했습니다. 실제보다 10살가량 어리게 만든 것이죠. 3년간의 투병 생활로 인해 외모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사 대표였던 그녀가 이제는 라면을 끓여주고 복사를 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혜정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이것은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공부해야 했어요. 특히 투자와 주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경영할 때도 투자에 대한 감각은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주식 투자의 기초, 부동산 투자 가이드, 기업 인수합병의 실무 같은 책들을 밤낮으로 읽어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며 최신 투자 트렌드를 익혔어요. 혜정의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 덕분에 복잡한 금융 지식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혜정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정분이 몰래 준 작은 지원금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혜정의 예리한 시장 분석 능력과 과감한 투자 감각으로 자금은 빠르게 불어났어요. 코로나로 인해 급락했던 여행주와 항공주에 집중 투자했고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1년 만에 혜정의 자산은 1억 원을 넘어섰어요. 2년째에는 5억, 그리고 3년째인 지금은 20억 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한수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관리했죠. 그리고 드디어 혜정이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H패션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뉴스였어요. 혜정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관련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H패션 연속 적자로 인한 자금난 심화. 신규 투자자 물색 중. 기사 내용을 보니 준호의 경영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혜정이 30년간 쌓아 올린 회사를 겨우 3년 만에 거의 망가뜨린 것입니다. 혜정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예전 H패션 직원이었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투자 상담사라고 신분을 속였죠. H패션 말씀이세요? 아, 그 회사 정말 안타까워요. 예전 윤혜정 대표님 때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박준호 대표는 경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윤 대표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하나둘씩 망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혜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기존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박 대표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떠났고요. 특히 디자인팀이 거의 해체 수준이에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부인 최윤경 씨가 회사 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해서 현장이 엉망이에요. 혜정은 이 정보를 듣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망가뜨린 회사를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혜정은 한수진 투자그룹이라는 이름으로 H패션에 투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20억 원의 자금으로 회사 지분 30%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H패션의 상황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진 회장님 제안을 검토해 보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정은 준호의 목소리를 3년 만에 다시 듣게 되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거짓과 탐욕이 훤히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매우 바쁜 사람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언제든 회장님 시간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 기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축하를 드리고 싶고 비즈니스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시겠다면 영광이죠. 그런데 혹시 주례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존경하는 투자자분이 주례를 서주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혜정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복수의 무대는 없을 것 같았어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남편의 재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 말입니다. 주례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좋습니다. 기꺼이 해드리죠. 혜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당신은 3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나였고, 두 번째는 당신의 양심,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 자신이죠.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념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둔 저녁 혜정은 오랜만에 예전 직원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준호가 정말로 자신의 사고를 계획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혜정은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H패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바로 준호의 오랜 비서였던 이도현이었습니다. 혜정은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서 가짜 투자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불러낸 것이었죠. 도현은 테이블에 앉은 여성을 보고 처음에는 평범한 투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얼굴을 제대로 보이는 순간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대표님?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 오랜만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거든요. 도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님 장례식에도 참석했는데 화장까지. 그 시신은 제가 아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신원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산골 요양병원에 있었죠. 혜정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깨어났어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로. 하지만 사장님,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연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박 대표님이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했죠? 갑자기 사장님의 보험 증권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윤경 씨와 은밀하게 만나는 횟수도 늘었고요. 도연은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박 대표님이 어떤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오늘 저녁에 끝날 거야. 계획대로만 되면 모든 게 정리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에요. 준호가 자신의 사고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사장님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어요. 총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최윤경 씨와 함께 새 사업을 시작했죠. 새 사업이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H패션은 거의 방치 상태였거든요. 박 대표님은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도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30년간 쌓아 올린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혜정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을 통제해야 할 때였어요. 도연 씨,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녹음 파일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불안해서 몰래 녹음을 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혜정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이제 쓸모없어. 회사만 망가뜨리고 있잖아.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게 끝이야. 윤경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최윤경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잘 될까? 무서워.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한 일이야. 혜정은 이어폰을 빼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장님이 가져가셔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준호가 받을 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보다는 더 확실하고 완벽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혜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레 박준호와 최윤경의 결혼 기념 행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예요. 결혼 기념 행사요? 네, 제가 그 행사의 주례를 맡게 되었거든요. 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박 대표는 사장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박준호의 진짜 장례식이 되는 날이 될 거예요. 혜정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혜정은 도연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도연 씨, 모레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박준호에게는 더더욱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정말 돌아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이제 정말 끝장을 볼 시간이야. 내 손으로 당신을 완전히 묻어주겠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박준호와 최윤경의 결혼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행사명은 사랑의 새 출발과 자선재단 출범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죠. 오후 2시 호텔 로비는 하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H패션의 거래처 대표들, 패션업계 인사들, 그리고 최윤경의 지인들까지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최윤경은 화려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례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한수진 회장님이세요.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시기로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 회사에 투자하시는 성공한 투자가시거든요. 최윤경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분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우아하시고요. 그분이 주례를 서주신다니 영광이에요. 오후 3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위에 사회자가 나타났어요. 중년의 방송인이었는데 준비된 멘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박준호 대표님과 최윤경 여사님의 특별한 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두 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선재단을 출범시키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와 최윤경은 무대 위 특별석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례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 기업에 투자하시며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신 한수진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룸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린 채 화장은 짙지 않게 했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준호만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박수를 치고 있던 그가 점점 손을 멈추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준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3년이 지나고 외모가 많이 변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여전히 윤혜정 그 자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 최윤경이 준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무대에 올라서며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주례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준호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분명히 윤혜정이었습니다. 목소리만큼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 준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혜정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신랑분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자리네요. 준호는 이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정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최윤경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이때 준이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주례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하지만 혜정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준호 씨.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말이에요. 볼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 위의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혜정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3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저였고, 2번째는 당신의 양심, 그리고 마지막은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혜정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볼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윤경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침착하게 무대 옆에 준비되어 있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례사가 아닙니다. 진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3년 전 교통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것은 3년 전 윤혜정이라는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H패션의 대표였던 윤혜정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그분, 윤혜정 대표님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H패션의 거래처 사람들은 모두 혜정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더듬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혜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누군가가 윤혜정의 생명보험 약관을 자세히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스크린에 보험회사 조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조회자는 박준호였고 날짜는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혜정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이제 쓸모없어. 회사만 망가뜨리고 있잖아. 보험금만 들어오면 모든 게 끝이야. 볼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계속해서 최윤경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잘 될까? 무서워.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최윤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야, 이게 뭐라는 거야? 그녀는 준호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이었거든요. 혜정은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정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설마, 믿을 수 없어. 정말이야?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혜정이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혜정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볼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혜정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너야? 혜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준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 3년 만이네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다시 태어난 지 3년 만이죠. 최윤경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혜정은 죽었잖아. 장례식도 했고. 맞아요. 장례식은 했죠. 혜정이 최윤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 누워있던 건 저가 아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신원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3년 동안 산골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몇 달 전에 깨어났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아, 나는 정말 뭐라고 하실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실수였다고요? 아니면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실 건가요?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요? 혜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죽이려고 했으면서요?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꾸몄으면서요? 이때 볼륨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계획에 포함된 일이었거든요. 경찰관님들 오셔서 잘 됐네요. 혜정이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계획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말입니다. 준호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혜정이 단순히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포하시죠. 혜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준호에게 다가가자 준이는 마지막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혜정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과 3년의 죽음, 그리고 복수를 위한 준비까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혜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장례식이 시작될 거예요.
결혼 기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최윤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대부분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계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준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준호는 넋을 잃은 채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혜정을 바라봤어요. 혜정아, 혜정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차갑게 돌아서서 그를 외면했죠. 최윤경은 혜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녀를 말렸어요. 최윤경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최윤경 씨도 함께 와주셔야겠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 혐의가 있어서요. 또 다른 경찰관이 최윤경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준호가 다 계획한 거라고. 최윤경이 소리쳤지만 녹음 파일에는 그녀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어 있었어요. 혜정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추가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자료와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트럭 운전사와의 금전 거래 증거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기소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혜정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언론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H패션 대표의 부인 살해 계획과 보험 사기, 그리고 피해자의 극적인 생환까지. 이보다 자극적인 뉴스거리는 없었거든요. 윤혜정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혜정을 둘러쌌습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3년 전 저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진실이 밝혀졌죠. 이것이 저의 복수이자 동시에 정의의 실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H패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입니다. 제가 30년간 키워온 회사니까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극적 복귀, 계획살인 꾸민 남편 구속, 보험 사기 15억 원 규모 같은 제목들이 뉴스를 장식했어요. 혜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정분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혜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나 다 돌려받았어. 그래서 마음은 편해? 정분이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왜지? 3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부는 혜정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째?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틀 후 검찰에서 준호와 최윤경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준호는 계획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15년형을 구형받았고 최윤경은 공모 혐의로 7년형을 구형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죄를 인정했습니다. H패션은 혜정이 다시 인수했어요. 한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자산으로 회사 지분을 모두 되찾은 것입니다. 직원들은 혜정의 복귀를 환영했고 거래처들도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도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혜정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정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저녁 혜정은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정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거든요. 정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복수도 못했을 거예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정분이 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혜정은 정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정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3년 동안의 복수 계획이 모두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1심에서 계획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최윤경은 5년형을 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혜정의 삶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H패션은 혜정의 복귀와 함께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디자인 라인도 성공적으로 런칭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어요. 모두들 혜정의 극적인 복귀를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이도현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회사는 성공적으로 재건되었지만 혜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고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올랐지만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젊은 간병인 민준이라는 청년으로부터였습니다. 윤혜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에서 배웠던 이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물론 기억해요. 어쩐 일이세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몇 달 전 준호의 결혼 기념 행사에서 복수의 주례를 섰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였죠. 제가 주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분이시잖아요. 저희에게 희망을 주실 것 같아서요. 혜정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축복하는 주례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식 당일 혜정은 작은 마을의 소박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정말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주례석에 서서 신랑 신부를 바라봤어요. 민준과 그의 연인 수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여러분, 혜정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주례로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혜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일이더군요. 혜정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죠. 신랑 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혜정의 말을 들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수연 씨, 부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라요.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혜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하객 중 한 할머니가 혜정에게 다가왔어요. 주례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살아 돌아온 그 여자 아니에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다니. 혜정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자신은 복수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정은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정부는 혜정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주례를 섰어요. 정말 사랑하는 젊은 부부의 주례를 말이에요.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용서할 수 있겠네?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준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 자신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혜정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 이름을 되찾았어. 윤혜정으로 다시 살아갈 거야. 잔잔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혜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고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